방치된 도심의 공간 옥상에 정원을 만들고 있다. 과연 여기에 전통 조경이 비집고 들어설 공간이 있을까? 살짝 밟아도 살짝 들고 예. 너무나 흔해 이제는 일본 고유 수종인지도 모르는 나무. 지금 시중에 나는 옥향도 거의 다 계량종입니다. 100% 다 계량종이고 우리나라 수종은 없습니다. 옥향은. 아, 일본하고 계량종입니까? 그렇지. 새로 만든 도심 공원에도 일본식 조경이 버젓이 들어서고 있다. 일본 정원의 원료였던 안압지. 그러나 지금은 일본식 조경이 우리 들판을 빼앗고 있다. 안압지 이후 우리 전통 조경은 어떻게 나타나며 왜 우리와 멀어지게 됐는가? 그리고 되살릴 길은 과연 없는 것인가? 연못이 있었던 이곳 앞마당. 물을 수직으로 떨어뜨린 입수구 흔적은 안압지의 영향이다. 안압지에서 보여준 루트의 공간 구성은 놀랍게도 불국사에도 나타난다. 석가탑과 다보탑을 중심으로 가람들이 이루는 사각형이 루트의 체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안압지는 이렇게 통일 신라의 건축에서도 화려하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 조경은 고려시대에는 특별한 유형을 보이지 않다가 조선시대에 네모 반듯한 연못 방지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호화는 수직으로 곧게 쌓아 올린 바른 층 쌓기를 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유형을 찾아볼 수 없는 방지는 장소마다 조금씩 모습을 달리하며 나타난다. 물이 곧장 떨어지도록 만들어진 애련지의 입소구는 네모 반듯한 연못 방지와 함께 고든 선비 정신을 추구한 시대의 산물이다. 연못의 형태는 다르지만 물을 수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은 모두 안압지의 영향이다. 조선 정궁의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일까? 방지 가운데 대형의 섬이 있고 그 위에 경회루가 있다. 경회루와 연결되는 고든 직선의 다리는 안압지 이후 궁궐에서만 쓰던 고든 장대석과 닮은 모양새다. 여기서도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전통은 지켜진다. 장대석을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른 층 쌓기는 민가 조경에서도 지켜진다. 만발한 연꽃이 아름다움을 더해가는 하엽정. 이곳 역시 방지로서 호화는 바른 층 쌓기를 하고 있다. 속세의 삶을 초월한 이들이 꾸민 별서. 있는 듯 없는 듯 담아나 쌓는 일에도 자연의 생김새를 존중한다.
이곳의 연못조차 방지와 바른 층 쌓기로 이어진다. 좁은 대나무길을 거쳐 개방적인 넓은 공간인 방지가 나오고 다시 좁은 숲길을 거쳐 넓은 마당을 만나게 된다. 이윽고 좁은 외나무 다리를 건너 계곡으로 내려오면 광풍각을 만난다. 넓음과 좁음, 개방과 막힘 이런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안압지도 개방과 폐쇄가 반복적으로 됐었습니다. 이렇게 두고 볼 때 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러한 그 설계 기법, 우리 전통적인 공간의 특성은 그대로 이어져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압지의 전통이 얼마나 면면히 이어 내려오는지를 알게 한다. 또한 우리의 조경은 바른 층 쌓기를 철저하게 고집한다. 물의 도시 소주. 이곳에서 중국을 대표하는 조경들은 어떤 식으로 호환이 돼 있을까? 중국 명대를 대표하는 이곳에 하늘로 치켜 올라간 추녀의 곡선이며 물 위에 떠 있는 수라. 그리고 중간에서 꺾이는 다리 곡절기호는 한눈에도 이채롭다. 천연의 석회암이 물로 침식돼 생긴 태호석. 중국 호안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이곳은 우리나라 민간정원에 해당되는데요. 우리나라 민간정원의 연못 호안은 그 지방에서 나는 그 산출되는 자연 속으로 그 단정하게 처리를 하지요. 거기에 비해서 여기서는 태호석으로 아주 다양하게 처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운하와 운하로 연결되는 원림의 도시 소주. 중국 청대를 대표하는 이곳에 중국에서 가장 큰 태호석이 있다. 기괴하게 구부러진 태호석들로 이루어진 호안이 중국 조경에서는 가장 일반적이다. 우리의 연못에 수직으로 쌓아 올린 바른 층 쌓기와는 대조적이다. 청걸륭제의 후원인 이곳에도 태호석은 숲을 이루었다. 중국 북방에도 태호석 호환은 어김없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스카와 나라를 거쳐 일본 문화의 정수가 집약된 교토.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 가모가와 강을 중심으로 여러 하천이 흘러들어 정원이 발달하기에 좋은 조건이다. 나라 평성경의 동원지 이후 교토 평안경으로 옮기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진 신세낸. 그러나 원형의 대부분을 잃어 옛 모습은 찾을 길이 없다. 발굴에서 드러난 이 돌들은 수직의 긴 석축렬을 보여주던 안압지의 영향과 차이가 있다. 大きく見てみると日本飛鳥時代というのは朝鮮半島の文物が入ってきて非常に朝鮮半島的な色彩の強い日本の文化が花開いたわけですけれども
これが奈良時代とか平安時代になってくると日本独自でそれを日本化していくという動きが出てきます。で特に平安時代というのは日本は、こう遣唐使を廃止したりして、大陸の文化をあまり受け入れなくなってきます。そうすると今まで大陸から受け入れてた文化が日本ナイズされてもともとあった日本の文化がまたこう表に出てくる。そして日本的なものがずっと展開していくとそういうようなことだと思います。 불교의 정토 사상을 구현한 이곳에서 완전한 스하마식 돌쌓기로 다시 일본화돼간 연못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돌쌓기는 돌을 불규칙하게 안으로 들여가면서 쌓아가는 들여쌓기로 변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정원 금각사. (15세기) 순금의 금박을 입혀 만든 금각에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모셔져 있다. 개인 별장이었던 이곳은 그가 죽은 뒤 절로 바뀌었으며 이후 정권을 잡은 권력자들의 안식처가 된 곳이다. 연못 전체를 거닐면서 감상하는 이러한 정화는 회유 임천형이라 불린다. 이 연못의 돌쌓기가 바로 들여쌓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돌을 눕히고 세운 호안에 물이 넘쳐 흐르는 듯한 인상은 일본의 전통적인 정원 만들기에 쓰이는 방법이다. 연못 군데군데에 떠다니는 배를 상징한 돌들이 있다. 이 배들은 보물을 싣고 섬으로 출항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호안에 이끼를 키우고 꽃창포를 심기도 한다. 또한 호안에 비스듬히 나무를 심는 것도 전형적인 일본식이다. 좁게 가늘어지는 잎수구를 야리미지라고 하는데 일본식 정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돌을 세우고 눕히면서 거북과 학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돌을 세우고 눕히는 들여쌓기는 이미 11세기 일본의 정원 지침서인 이 책에 정립되어 있다. (1626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완성, 후에 천황의 이공으로 조성된 이곳에는 17세기 일본 최고의 조경가 고보리 엔슈가 만든 연못이 있다. 학이나 거북의 모습을 한 섬이 들여쌓기로 이곳에도 나타나 있다. 들여쌓기는 황궁의 이궁에서도 볼 수 있는 일본 고유의 돌쌓기인 것이다. 호안의 돌을 눕히고 세우는 것은 전통 회화에도 반영될 만큼 일본적인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돌쌓기를 하는 한, 중, 일의 조경 문화는 서로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을까?
차를 마시기 위한 일본의 다정원. 트리어스아키로 마른 냇가를 인공적으로 표현한 가운데 산속의 울창한 풍경을 축소시켜 이곳에 옮겨놓았다. 빽빽히 심은 나무들과 바닥에 깔린 징검다리를 조심스럽게 걸어가며 행동에 제한을 받는다. 구석에 마련된 이곳에 쪼그리고 앉아 차를 마시기 위해 입을 씻는다. 그리고 다실로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前の段階になりますから、そこがあまりこう広いとこういう狭いところが入りますのに、こう目線が上へ行ってしまいますので、こういう集中するということができませんね。ですからこれをいわゆるこう縮めるといいますか、イオーリョという人が言っておられますが、縮み思考の日本人というそういう本を書いておられますが、いわゆるこう男を縮めるといいますか、そういうとこも一つの特徴でもありますね。 마지막으로 다다른 제한된 공간 다실에서 차를 마시게 된다. 방지가 있는 다산초당은 일본의 다정원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곳에서는 건물과 뒷산과 마당이 함께 자연과 하나 되는 자유로움이 있다. 차를 끓이기 위한 큰 돌을 제외하면 마당은 어디든 거닐 수 있도록 비워져 있다. 밀폐된 다실에 앉아 정원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 정자를 짓고 자연을 보고 즐기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다정과 일본의 다정은 아주 큰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정은 디딤돌을 딛고 다실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다른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디딤돌만 오직 딛고서 다실을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다정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연의 풍광도 볼 뿐만 아니라 이곳저곳 다니면서 자연의 경치를 즐기면서 정말 차를 마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국 다정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대한 대륙 중국의 조경은 웅장함을 자랑한다. 자금성의 이공 이화원. (600m의) 만수산은 연못을 만들면서 남은 흙으로 쌓아 올린 섬이다. 이곳에 세워진 건물은 둘레만 8km에 달하는 곤명호를 앞에 두고 있다. 90만 평의 거대한 공간은 자연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보여준다. 일본 조경이 다듬고 꾸미고 다스리고 하는 것이 주가 된다고 하고, 중국 조경이 규모를 크게 하고 사람이 자연에 묻혀 있는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보이게 한다고 하는 반면에, 한국 조경은 자연과 1대1의 관계가 되는, 그러니까 자연이 곧 인간이고 인간이 곧 자연인 그런 소위 불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 한국의 그 정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과 일본 조경하고도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고요. 민족마다 분명히 다른 조경 문화. 그러나 우리는 일제시대에 접어들며 이러한 전통 조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일제는 말과 글을 빼앗기 전에 눈에 보이는 조경부터 일본식으로 개조해 나간 것이다.
파여져 있으면 밑에 면까지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물길이 쭉 돌면서 지금 휘가마 이제 도는데 지금 이렇게 돌들을 갖다가 아주 그 신경을 써서 놓은 것을 갖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적한 돌들은 그냥 이렇게 눕혀서 놓고 또 이렇게 이제 돌들을 갖다가 이렇게 세워가면서 이게 모양을 내 가지고 놓고 이건 우리나라에선 이런 그 계류는 그 지금까지 나타난 경우가 뭐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완전한 그 일본식 그 계류의 형식입니다. 아직까지 우리 전궁 한가운데 버젓이 남아있는 일본식 정원. 석등을 세우던 일본식 정원의 이 흔적은 일본 금각사와 너무나 닮아있다. 일제에 의한 일본식 조경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본식 정원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일제시대 영암 군수를 역임한 이 집의 주인은 일본 여행에서 접한 일본의 정원 양식을 이곳에 옮겨놓았다. 깨끗하게 비워놓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통 마당과는 달리 나무들이 빽빽히 심어져 있다. 두꺼비 형상을 한 돌과 마당 한켠에 무질서하게 쌓여진 일본의 전형적인 들여쌓기는 일본식 조경을 이곳에 만들고자 했음을 분명히 말해준다. 원래부터 있었던 방지를 헐어내고 만들어진 일본식 연못. 물길의 중간에 두툼하게 쌓아 올려진 돌과 흙은 영락없이 물을 먹으러 나오는 거북의 모습이다. 우리의 전통 연못에서는 볼 수 없는 징검다리 넘어 인위적으로 형태를 변형시킨 소나무는 힘찬 날갯짓을 하는 학을 상징하고 있다. 중요 민속 자료로 지정된 이 집의 정원은 엉뚱하게 전통 조경으로 둔갑해 있다. 거북섬과 학섬은 일본식 조경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바다를 상징하는 흰물에 넘어 거북섬과 학섬. 꼬리는 물 밖에, 머리는 막 바닷속에 집어넣은 거북을 이 돌들은 표현한다. 이 거북섬 맞은 곳에 학섬이 자리 잡고 있다. あれは鶴の形を象徴しておりまして、前の方にぐっと長く伸びているのは鶴の首、くちばしを表しておりまして、そして鶴がこう卵を抱いて巣ごもりをしている形を表します。つまりおめでたい本当に子孫繁栄をする形を象徴しております。 긴 주둥이를 내밀고 알을 품은 학은 거북과 함께 불로장생을 상징한다. 학의 날개를 표현한 뒤로 젖혀진 소나무는 영암댁의 그것과 닮아 있다. 이렇게 학섬과 거북섬은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전형적인 일본식 조경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홍해교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이곳의 다리. 그러나 일본식 조경은 이곳에도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곳에 남아있는 전통 연못 방지는
이 절이 처음부터 우리 전통에 의해 조경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 우리나라 연못이 이렇게 그 수면하고 지표면하고 높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한 1m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서 연못 위에서 이런 식으로 물을 내려다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연못의 어떤 시각 구조적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곳의 일본식 연못은 일제시대 일본에 유학한 승려들이 이 절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유로 설명된다. 수면 가까이 돌을 눕히고 세운 것이 일본의 들여쌓기의 흔적을 보여준다. 우리 문화의 또 다른 정수 사찰 조경도 예외가 아닌 것이다. 대둔산의 수려한 산세 속에 자리 잡은 이곳. 새벽 안개 속에 신비한 자태를 드러내는 이 연못은 오염되지 않은 연못, 무염지라 불리지만 사실은 일본식 조경에 오염돼 있다. 세우고 눕힌 돌에 이끼를 키운 것도 일본 정운의 요소를 그대로 흉내낸 것이다. 저 거북이 등이 있고 앞에 이제 거북이 머리가 있어서 이제 거북이가 이제 연못으로 이제 물을 먹으러 나오는 듯한 그런 이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런 경우는 이제 상당히 이 우리나라 정원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러한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돌을 크게 세우거나 동물의 형상을 하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우리 전통의 연못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들이다. 일제강점기에 이 절이 가지고 있었던 차와의 관계가 일본에서 답법을 갖다 가지고서 연구를 해가지고서 온 스님들이 이곳에서 이제 주석들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결국은 이 대둔사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의 연관성이 곧 이 연못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 이곳에는 연못의 돌쌓기가 아닌 일본 성의 돌쌓기 방식이 그대로 적용돼 있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금강계단. 이곳은 일제시대 일본식 석축으로 바뀌었다. 밑으로 갈수록 활처럼 휘어지는 이러한 석축은 일본의 성쌓기에서 주로 볼 수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정벌을 총지휘한 이곳에서 통도사에 나타난 석축의 단면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일본식 사찰 조경은 일제시대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일제시대 일본식 조경수를 배운 사람들에 의해 현재까지도 면면이 나타난다. 수면 바로 가까이 돌들을 불규칙하게 쌓아나간 방식과 호안에 꽃창포를 심은 모습은 일본의 정원에서 흔히 쓰는 수법이다. 민족의 어를 기념하는 곳에서도 전통 조경에서는 보기 어려운 가지치기 된 나무들을 볼 수 있다. 안압지에서는 나무에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형태를 변형시킨 것을 볼 수 없다. 나무의 생명성을 존중한 것이다. 그리고 그 나무는 또 다른 생명들의 보금자리다. 수만 그루의 나무 중 어느 하나 인공적으로 가지치기를 한다거나 형태를 변형시킨 것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모습이 낯설었던 일본인들은 이곳을 비밀스러운 정원, 비원이라 불렀다. 우리 고궁의 신비스러움은 바로 나무의 생명성을 존중,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두는 것에 있었다. 일본 전국에서 유명한 돌 300개를 모아 완성한 이 정원은 곳곳에 인공적으로 가지치기를 한 나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보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는 고온다습한 일본 기후의 산물이다. 물과 나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돌과 모래로만 꾸민 정원. 이 초인공적인 정원을 말라있는 정원, 가레산스이로 부른다. 이것은 정원이자 이 절 선승들의 사색과 선의 도구로 작용한다. 이러한 가레산스이는 일본 정원 문화에서 가장 특징적인 요소다. 그러나 선을 위한 깊은 사색의 정원도 알고 보면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해주기 어려운 사찰의 특성을 반영한다. 결국 각 민족이 처한 자연 환경과 조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레산스의 수법은 일본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일반 가정에도 전지를 자주 해주지 않으면 마당은 온통 멋대로 자란 나무들로 가득 찬다. 나무에 전지를 가하는 것은 일본의 고유한 기후가 만든 정원 문화인 것이다. 이 전지 문화 때문에 일제시대에 들어오면서 나무에 가지치기를 해주는 수종이 급속히 퍼져나갔다. 그것은 전통 조경을 물들이면서 부의 상징으로 엉뚱하게 자리 잡은 후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집의 한 구석엔 돌쌓기마저 들여쌓기로 되어 있다. 이런 일본식 조경이 현충사와 같은 곳까지도 파고든 것이다. 특히 이곳의 연못은 나무의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일본식 조경을 도입하려고 했는지 잘 알 수 있다. 이 연못의 호안 역시 수면과 차이가 거의 없이 돌을 눕히고 세워나간 전형적인 일본 양식이다. 거북의 머리를 닮은 돌마저 한쪽에 박혀 있다. 일본식 조경은 일제에 항거한 민족의 독립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곳에까지 버젓이 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이 지세를 억누르지 않는 우리 조경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곳. 그런데 이곳마저 일본식 조경이 있는 것이다. 돌을 눕히고 세운 이 돌쌓기 방식은 영락없는 일본식이다. 일본식 호안에 다리는 중국식이다. 다리의 중간이 들려진 이러한 다리는 전통 조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창경궁의 이 다리는
우리가 얼마나 곧고 직선적인 다리를 선호했는지 잘 보여준다. 중국의 다리는 어떠할까? 이곳의 다리는 홍해교를 만들더라도 가운데가 조금 올려진 형태로 만든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일본도 대부분 윗면이 위로 들어 올려진 다리를 많이 만든다. 이렇게 다리마저도 중국, 일본과 각각 다른 조경 문화를 가지고 있다. 결국 독립기념관의 다리는 중국의 홍해교와 너무나 닮았다. 꽃과 조경을 통해 한국의 문화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자 만든 이 박람회. 유무형의 문화 파급 효과를 위해 13개의 테마 정원이 구성됐다. 특히 전통을 바탕으로 미래의 정원을 모색한 이곳은 일본식 들여쌓기가 그대로 나타나는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인다. 일본식 조경은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현재에도 어김없이 생겨나는 문제인 것이다. 특히 전통 정원을 재현한 이곳은 수직으로 쌓아올린 축대를 제외하면 우리 조경을 제대로 구현했다고 볼 수 없다. 방지 한가운데의 섬이 전통 조경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돌로 만들어져 있다. 일제시대 때 그 36년간 그러니까 한 세대가 다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전통의 완전히 그것에서 단절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태어나시고 하신 분들은 전부 다 일본 거를 받고 일본식 조경을 했었고 일본의 집을 지은 곳에다가 나무를 심고 조경을 한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 새로 만드는 공원에도 일본식 연못은 끈질기게 나타난다. 야리미지라고 하는 일본 특유의 입수구를 흉내낸 것 외에도 호안에 돌출된 거북을 닮은 듯한 형상의 돌. 돌을 세우고 눕힌 전형적인 일본식 들여쌓기. 물에 떠있는 배를 상징하는 돌들은 너무나 일본적임을 잘 말해준다. 이러한 돌쌓기가 연못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돌쌓기에도 대학 캠퍼스의 돌쌓기에도 이러한 들여쌓기는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쯤 되면 생활의 구석구석이 일본식 조경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도시의 조경 공간이 급속히 늘고 있다. 이러한 공간에도 반드시 전통 조경은 자리를 잡아야 한다. 전통이 무시된 이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면 또 우리의 공간은 일본 조경으로 뒤덮이게 되는 것이다. 옥상 정원 만들기에서 그 어떤 전통성도 구현하지 못하는 우리에 비해 일본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옥상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우선 일본의 전통 수종과 공간의 구성은 일본 전통의 정원을 잘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우리의 전통 조경이 잘 재현된 곳도 있다. 방지에 바른층 쌓기를 한 호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공간을 꾸며 나간다면 우리만의 우리의 얼굴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직도 시골에 많은 돌담은 바른층 쌓기를 하고 있다. 연못의 호안만이 아니라 담에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바른층 쌓기를 해온 것이다. 자연 지형을 계단식으로 깎아 돌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화계.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만들어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조경이다. 들여쌓기를 피하고 바른층 쌓기를 현대적으로 되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지혜는 전통 속에 있는 것이다. 현대의 재료 그리고 현대의 공법에 맞게끔 과거의 우리 조경 양식을 새롭게 계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또 그것이 곧 우리 문화를 단절시키지 않고 연결시켜 나가서 승화시키는 그런 그 방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박물관을 조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원을 조성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런 공간들을 계속적으로 설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정말 특성 있는 한국의 공간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외국인들도 와서 아 정말 일본의 아류가 아니라 중국의 아류가 아니라 정말 한국적인 공간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경은 한 민족의 얼굴이다. 그 민족의 문화가 담긴 거울이다. 다시 8월이 왔다. 빼앗긴 들을 찾은 지는 오래다. 그러나 되찾은 들에 빼앗긴 우리의 얼굴은 돌아올 줄 모른다. 우리는 언제 빼앗긴 우리의 얼굴을 다시 찾을 것인가? 안압지는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